51번. 기준벌기령 이상에 해당하는 임지에서 수확을 위한 벌채가 아닌 것은, 자, 수확을 위한 벌채가 바로 뭐다? 주벌수확. 주벌수확이라고 함은 바로 갱신작업종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마지막에 갱신을 통한 작업종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수확을 위한 벌채, 즉 주벌수확이다라는 것 다 같은 말인 걸 아셔야겠지요. 그래서 답은 1번에 골라배기는 택벌 맞죠? 갱신작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2번에 모두배기 개벌, 3번에 속가배기가 뭐라고 여러분? 간벌이에요. 속가배기는 간벌. 간벌은 쑥가꾸기, 즉 산림무육이었습니다. 그쵸? 수확을 위한 벌채, 즉 갱신작업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4번에 모수작업, 모수작업도 저희 갱신작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벌부터 시작해서 개벌, 모수, 산벌, 택벌, 외림작업, 중림작업까지 해서 이 정의 내용 쭉 아셔야겠습니다.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항상 섞여 나오는 게 뭐다 여러분? 간벌이다. 왠지 간벌하면 얘도 갱신 작업종 같이 보일 수 있으나 간벌은 산림을 가꾸는 일이다. 그쵸? 숲 가꾸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산림무육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답은 간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정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52번. 임업경영 성과분석 방법 중 임업 의존도의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임가가 임업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가가. 그렇기 때문에 보시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이걸 보시기 전에 이거부터 보시도록 할게요. 저희에서 이 산림소득과 산림순수익의 분석, 요 내용도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거 다 노란색이었죠. 꼭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임가에서 얻어주는 소득은 임업에다가, 자, 이 임가는 임업만 하는 게 아니라 뭐다? 농업도 한다. 그래서 임가소득, 농업소득, 그리고 농업 외의 소득까지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소득을 합쳤을 때 우리는 임가소득이다라고 한다. 이 임가는 주로 임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가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임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업의 의존도는, 자, 이 임가소득, 이 임가의 전체 소득분 임업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 걸 알아보는 거니까 결국 이 세 개 중에 임업소득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임가소득 전체 중에 임업소득 곱하기 100, 그것의 비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임업의존도였다. 자, 임업소득률은 전체 임업 총수익, 조수익이죠. 전체 총수익분의 임업소득이 얼마인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임업소득률이 되겠죠. 임업소득 가계충족률은 가계비 전체 중에 임업소득이 얼마나 우리 가계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데 도움을 주느냐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계비 중에 임업소득 곱하기 100. 그래서 이렇다는 거, 임가의 소비경제가 쓰는 게 임업에 의해서 지탱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것, 그리고 자본수익률은 자본분의 순수익, 자본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진짜의 총 자본분의 진짜 순수익이 얼마인지 요것의 비율이 이렇다는 거에서 우리는 이 임가소득, 임업의존도, 임업소득률, 임업소득 가계충족률 이런 거, 또 자본수익률까지 해서 쭉 정리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52번도 잘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답은 52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임가소득 전체 중에 임업소득이 얼마 되는 것이 알아보는 게 바로 임업의존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2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가계비, 총 가계비 중에 임업소득이니까 그것은 뭐라고 여러분? 임업소득 가계충족률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4번에 임업조수익, 총수익분의 임업소득이니까 임업소득률이 되는 거겠죠. 자, 53번을 그냥 보도록 할게요. 산림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림평가는 수목의 평가가 있고 임지의 평가가 있고 또 인분의 평가가 있죠. 다 이렇게 틀리죠. 부동산의 평가랑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산림평가는. 자, 1번 부동산 감정평가와 동일한 평가 방법이 적용이 용이하다. 전혀 아니죠. 부동산 평가 방법과는 전혀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53번의 답은 1번입니다. 2번 공익적 기능을 포함한 다면적 이용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맞고요. 3번 산림을 구성하는 임지, 임목, 부산물 등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임지와 수목과 인분을 다 따로 평가한다고 했죠. 4번에 생산기간이 장기적, 맞죠? 금리의 변동도 커서 정밀하게 평가하기 쉽지 않다. 그렇죠? 부동산 평가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저희는 5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수간석회를 위한 원판 채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간석회라는 것은 수목이 어떻게 생장해 왔는지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 수목의 생장 특성 파악을 위해 수목을 해석하는 것, 석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간석회다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1번 원판의 두께는 10cm가 되도록 한다. 10cm 너무 두껍습니다. 생장 특성을 조사하려면 3에서 5cm 정도로 좀 얇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1번부터 틀렸네요. 3에서 5cm. 2번 원판을 채취할 때는 수간과 직교하도록 한다. 당연하죠. 그렇죠? 원판을 이렇게 채취할 때는 수간과 직교하도록 이렇게 채취한다 그랬죠. 채취 부위가 또 다 있죠. 그 다음에 측정하지 않을 단면에는 원판의 번호와 위치를 표시하여 둔다. 맞고요. 후보식에 의한 방법에서 흉고 이상은 2m마다 원판을 채취하고 최후의 것은 1m가 되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 이거 채취 위치, 그쵸? 채취 위치. 이게 이제 수간이라고 한다면 채취 위치가 처음에 벌채점은 지표면으로부터 0.2m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지표면부터 0.2m를 벌채를 합니다. 벌채를 하고 나서 우리의 흉고 직경이 보통 1.2m이죠. 0.2m 거기로부터 1m. 그러면 결국 지상으로부터는 1.2m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지상으로부터는 1.2m가 되는 곳, 하지만 벌채점으로부터는 1m가 되는 곳, 이 부분부터 원판을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항상 뭐다? 2m마다 원판을 채취한다. 2m마다 원판을 채취하고 마지막의 것은 뭐다? 1m. 마지막의 것은 1m를 남겨놓고 1m일 때 채취를 합니다. 원판 채취, 이렇게 채취하는 벌채점이 다 틀리죠. 채취점이. 요것도 같이 이제 저희 교재 한번 다시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54번, 55번 보도록 할게요. 벌기에 있어서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 중 완전 간단 작업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손익을 계산한다라는 것은 내가 수익이 얼마나 났냐에서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를 빼주면 그게 바로 손익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을 때 수익이 크면 내가 이익을 본 것이고, 그렇죠? 비용이 크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을 유념하시면서 1번부터 볼게요. 임목 매상대라는 것은 임목 판매로 올린, 매상으로 올린 수입, 그래서 임목 매상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임목 매상대에서 다음이 조림비, 원가, 누계가 나왔어요. 자, 조림비는 들어간 비용이에요. 자, 지금 조림비를 빼줘야 돼요? 더해줘야 돼요? 빼줘야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목 매상대에서 먼저 조림비를 뺀 것을 찾습니다. 자, 1번하고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관리비, 원가, 누액이에요. 자, 관리비도 내가 지출한 비용, 들어간 비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빼줘야 돼. 그럼 조림비와 관리비, 원가, 누액은 빼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뺀 걸 찾으시면 답은 4번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임목 매상대에서 조림비, 원가, 누액, 그리고 관리비, 원가, 누액을 빼줬다라는 거 기억하십니다. 자, 56번 시장가역산법에 의한 임목가 결정에 필요한 인자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랬습니다. 시장가역산법이라는 것은 시장가를 역산해서 온다라는 소리예요. 그쵸? 시장에서 원목이 얼마나 판매되는지를 보고, 그쵸? 원목의 매매가를 보고 그 매매가에서 거기까지 벌채돼서 운반되어 오는 비용을 역으로 공제해서 와서 그 임목의 비용을 측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장가역산법이었습니다. 자, 시장가역산법은 조림비나 관리비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시장의 매매가에서 벌채하고 운반했던 비용만 빼서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목이 이 얼마나 돈이 들여서 얼마나 조림을 하고 얼마나 육림을 하고 얼마나 관리해서 든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수목이 딱 벌채될 때 그때까지의 비용만을 공제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보시면 56번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으니까 원목의 시장가도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매매가를 알아야지 역으로 들어오니까요. 계산해서. 그렇죠? 이번에 벌채 운반비를 빼준다고 했죠. 가역산 하면서. 3번에 기업의 이익률 계산할 때 기업의 이익률도 계산에 넣죠. 기업 이익률을 나중에 여기 더해주게 됩니다. 자, 이 식도 좀 이따 한번 해볼게요. 4번에 조림, 무육, 관리비는 상관이 있다 없다. 그쵸? 시장가역산법은 시장가에서 거꾸로, 시장가 원목시장에서 거꾸로 벌채비와 운반비를 공제해서 임목가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장가역산법이었고, 이때 조림비, 무육비, 관리비는 전혀 관련이 없다. 빼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저희는 요거 기억하시면서 시장가역산법은 벌기 이상의 임목에다 적용한다.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런 식이 있죠. X는 F,
에다가 1 플러스 MP 플러스 R분의 A 마이너스 B 했던 거 요거 같이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림비, 육림비와는 상관이 없다. 시장가역산법은 요런 내용도 나오지만 요런 식에 대한 것도 잘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는 것도 잘 나오기 때문에 시장가역산법, 계산법도 같이 꼭 숙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했고요. 57번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데 임업경영의 조직별로 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한다. 우리나라의 그 체계적인 어떤 가장 큰 단계의 산림기본계획으로 시작해서 그 아래로 이런 작은 산림기본계획들이 있습니다. 다음 중 산림경영계획에서 수립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산림경영계획은 이 세 개 중에 가장 단위가 작은 산림의 어떤 경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가장 단위가 작은 그랬을 때 1번 소반별 별채에 관한 사항 맞고요. 2번 연차별 식재 면적에 관한 사항 맞고요. 3번 풀베기 간벌 및 기타 육림에 관한 사항, 4번 산림의 합리적 이용과 산림 자원의 배양에 관한 사항에서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보시면 제가 산림 경영 계획은 가장 작은 단위의 경영 계획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1번부터 3번까지는 뭔가 작은 단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의미예요. 산림의 합리적인 이용이래요. 그리고 산림 자원의 배양에 관한 것이래요. 그것은 바로 뭐다? 산림 기본 계획이다. 라는 것. 그래서 답은 바로 57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산림 기본 계획에 대해서 좀 아셔야겠어요. 산림청장이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것, 그것이 바로 산림기본계획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희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사항이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외울 필요는 없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산림청장이 전국 산림 대상으로 10년마다 요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산림기본계획. 그랬을 때 산림기본계획은 가장 상위의 가장 큰 단위의 계획이에요. 산림 경영 계획이에요. 가장 큰 단위에.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모두 다 포괄적이고 굉장히 크다라는 것, 그것만 살짝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7번에. 자, 58번 또 보시도록 할게요. 전체 임목 번수 200번 중에서 표준목을 10번 선정하고자 한다. 200번 중에서 표준목을 10개를 선정을 한대요. 어떤 직경급의 본수가 35번이면 자, 전체가 200번인데 그 중에 어떤 직경급이 35번이래요. 이 직경급의 몇 번의 표준목을 실제로 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우리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 전체가 100번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직경급이 35번이래요. 그쵸? 그리고 나서 표준목 200번 중에 표준목을 10번을 선정하대요. 100개 중에 200개였네요, 여러분. 자, 200번 중에 어떤 직경급은 35번이고 이 200번 중에 또한 10번을 표준목으로 선정을 한대요. 그랬을 때 35번에 대한 이 직경급에 대한 표준목 본수는 몇 개를 배정할 수 있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비례 배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200번일 때 10개를 뽑았으면 35번일 때는 몇 개를 뽑냐? 그냥 비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 비례 우리 식 푸는 거 있죠? 그대로 지금 푼 겁니다. 그렇죠? 200번일 때 200번일 때 10번을 선정을 한다면 35번일 때는 몇 번을 선정하느냐, 그냥 이거는 비율로 제가 비례 배정을 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거 여러분 문제 푸시는 건 아시죠? 200x에다가 350이 되고 x는 몇이 될까요? 1.75가 됩니다. 저희 이거 비례식 푸는 방법 여러분 아시죠? 가운데 끼리 곱하고 바깥쪽 끼리 곱하고, 그래서 200x고 35하고 10하고 곱해서 같다라고 놓고 x에서 200 이쪽으로 보내주면 약 1.75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1.75가 나왔어요. 그러면 1.75가 나왔을 때 1.75니까 1.75번은 없으니까 반올림에서 뭐라고요? 2번, 2번이라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8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비례 배정한다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2번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59번 보시도록 할게요. 산림청장은 산림복지 진흥을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는가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 산림복지진흥계획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게 나왔습니다. 항상 뭐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계획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이번엔 산림복지진흥계획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은 10년마다 실행을 하는데 이 산림복지진흥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래서 좀 틀리죠. 그러니까 하나 그냥 어차피 기출로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복지진흥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을 한다. 누가?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진흥을 위해.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산림복지진흥계획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같이 이것만 기억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59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번 보시도록 할게요. 농업이나 축산 또는 기타 사업을 하면서 여력을 이용하여 임업을 경영하는 형태는, 그래서 저희 사유림의 경영 형태에 따른 분류에서 농가임업, 부업적 임업, 겸업적 임업, 주업적 임업 이렇게 4개 나눴었죠. 그래서 저희 5헥타르, 5에서 30, 30에서 100, 100헥타르 요 내용을 아셔야 되고 몇 헥타르인지 이름은 무언지 4개 다 아셔야겠죠. 그래서 답은 2번에 여력을 이용했다라니까 부업인 거죠. 그렇죠? 요 같은 정도의 크기로 경영을 하는 것은 바로 겸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같이 기억을 하시면서 답은 60번에 2번에 부업적 임업 경영이 되겠습니다.